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우세했었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어렵다 또는 무산되었다는 관측들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런 관측들 속에서는 김정은의 경호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쪽에서 이 김정은 답방을 무산 또는 연기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는 설도 있고, 뭔가 결정을 해놓고 최종 조율, 그러니까 김정은 답방에 대한 물질적 금전적 보상 이런 것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의 입에서도 나왔는데, 김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태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을 만났는데 9.19 평양선언 이후 별다른 행동이 없으니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찻대고 포대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고작 귤 박스 몇 개 가지고 움직일 것 같냐라는 불만이 내재돼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서까지 평화운운했던 문재인에게 미국이 뼈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미국이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마리를 제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정부가 인권 유린 국가로 북한만 콕 집어서 제재를 가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북한의 뼈를 때리는 것과 동시에 문재인의 뼈를 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확실한 비핵화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강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최 부위원장은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중축 역할을 맡은 곳으로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박 선전선동부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및 억압적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을 지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별도 자료를 통해 정 국가보위상은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과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구체적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이날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 있는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미 정부가 이날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제재를 발표한 대상은 북한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미국이 인권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제재를 가한 시리아, 남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이란 등은 이날 발표에선 제외됐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권 제재를 처음으로 가한 것은 지난 2016년 7월입니다. 당시 미 정부는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간 국교 관계가 없고 상호 교역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아 국제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지난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최룡해 부위원장 등은 4번째 제재로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대상은 개인 32마리,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재 담당 주무부처인 미 재무부의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 왔다며 이번 대북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를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외신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제재 발표가 이루어진 배경과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명에 대한 제재 결정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북미 협상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더 힐은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노력이라며 북한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기지 활동을 계속하는 등 두 정상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디언은 이번 제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한 곳, 북한의 관리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상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하지 않고 분위기를 깨지 않던 미 정부가 다시 인권 제재의 칼을 빼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이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유린 관련 정례 보고서를 연방상하원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 강화법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한미 양국 정부의 행동이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북한 2,500만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그 주체들에 대한 응징을 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침묵하는 자 공범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 모른 척하는 문재인 정부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